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신동입니다. 반갑습니다. 늘 성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채널이 아주 날로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이런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재들을 위한 학습 격차 디자인하기입니다. 학습 격차 디자인하기. 학습 격차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1등과 2등의 차이가 벌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1등과 2등, 2등과 3등 이렇게 차이가 벌어지는 겁니다. 마라톤 선수들이 마라톤을 해가면 1등과 2등의 이제 거리가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거리를 우리는 격차라고 그러는데 학습에 있어서도 격차가 있습니다. 학습에 있어도 격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들은 정말 앞에 있는 사람하고 격차를 좁히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그 아이들은 뒤따라오는 아이들을 더 벌려놓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학습 격차 벌리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이걸 어떻게 디자인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한 3가지 정도로 디자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이런 책이 나왔었죠, 작년에. 뭐 그 전에 나왔지만 작년에도 리바이스 된 거, 그런 책이 있어요. 삼성전자의 권오현 회장이라는 분께서 쓰신 책입니다. 초격차라는 책이죠. 초격차. 격차를 아주 엄청나게 많이 벌려놓자, 그런 얘기죠.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서 1등 기업 아니겠습니까? 사실 삼성전자하고요 2등이 시가총액으로 말하면 SK 하이닉스라는 회사인데요, 반도체 회사죠. 삼성전자는 뭐 반도체도 하지만 가전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이 삼성전자가 우리의 2등 기업하고 엄청나게 벌어져 있어요. 사실 뭐 삼성전자의 반도 따라가지 못합니다, SK 하이닉스가. 그런 정도입니다. 반도체로 말하면 반도체 중에서도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세계 1등이죠. 메모리 반도체 분야 세계 1등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비메모리 반도체에서도 뭐 엄청나게 하고 있고요. 파운드리라고 하는 생산하는 그런 쪽에서도 엄청나게 아주 설비를 많이 갖추고 정말 대만에 있는 그런 파운드리 회사를 따라가려고 엄청나게 노력하죠. 대만의 TSMC라고 하는 가장 큰 회사가 있는데 그걸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공장을 미국에도 짓고 뭐 여러 가지 돈을 엄청나게 들여서, 한국에서는 여러분 잘 알듯이 기흥에 있죠. 기흥에 삼성전자 공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평택에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천안에도 있고요. 탕정이라고 하는 곳에 있고요. 굉장히 여러 곳에 삼성전자 공장이 있습니다. 자, 초격차 많이 벌린다는 것이죠. 자, 우리 영재 아이들이 정말 이제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할 때 정말 뒤에 따라오는 아이들하고 벌려야 되고요. 또 만약에 나보다 앞서가는 애가 있다면 따라 붙여야 되잖아요. 이런 사이를 격차라고 합니다. 그 사이를 말하죠. 자, 3가지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지금까지 첫 번째는요, 우리가 주로 내용 학습 격차입니다. 내용의 학습 격차. 이거를 우리는 이제 자꾸 이렇게 선행학습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걸 자꾸 내용의 학습 격차를 벌리려고 하는 것이죠. 엄마들이 우리 아이가 굉장히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니까, 자,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인데 5학년 것도 좀 배우자. 5학년 것도 막 배워요. 또 그 다음에 6학년 것도 배워요. 막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학습의 격차를 벌려나가는데 주로 내용적인 측면에서 그러는 거죠. 대부분 보면 또 여러 가지 과목도 아니에요. 주로 수학이라는 과목에서 자꾸 그렇게 벌리려고 그러죠. 그래서 어떤 애는 심지어 초등학교 학생인데 4학년인데 중학교 것까지 한다. 그래가지고 뭐 영재고를 간다거나 과학고를 진학하려고 하는 그런 아이들은 뭐 이렇게 막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걸 다 떼어야 된다, 이런 말이 많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수직적인 격차를 말하는 거죠. 내용에 있어서의 수직적인 격차. 이 내용은 2가지가 있는데요. 수직적으로 위아래로 격차를 벌리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요, 수평적인 격차라는 것도 있어요. 수평적인 격차. 예를 들면 4학년 학생인데 4학년 학생이 교과서의 내용을 쭉 보면은 여러 가지 역사, 문학, 그 다음에 무슨 뭐 사회,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요. 사회를 봐도요, 그 안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회생활도 있고요, 경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면 그 경제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고, 또 사회활동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부하고, 그 다음에 법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옆으로도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영재 어머니들은 주로 수직적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수직적으로 위로만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그거 부족합니다. 한쪽만 해서는 안 돼요. 수직적, 수평적, 내용적인 격차를 벌릴 준비를 하시고 그렇게 체계를 잘 디자인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수직적으로만 해서는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 엄마들 보면 수직적으로만 하려고 관심이 되게 높은데 조금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내용적인 거 굉장히 좋지만요. 이 내용적인 거 하나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내용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초등학교 4학년이 5학년 거, 6학년 거 배웠어요. 어떤 애는 안 했어요, 그렇게. 그런데 학습하는 속도가 빠른 아이는요, 그 아이가 먼저 A라는 학생이 지금 4학년인데 5학년, 6학년 내용을 배웠어요. 어차피 올라갈 거잖아요. 4학년 지나면 5학년 올라가고 6학년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그 학습의 내용만 열심히 격차를 벌려놓은 것 갖고는 부족하고 뭐가 중요하냐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두 번째는요. 생각의 학습 격차를 디자인해야 돼요. 생각의 학습 격차. 생각이 뭐냐면은 학습을 해 나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학습의 속도를 키워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마라톤 하는 거 많이 보시잖아요. 마라톤에요. 자, 1등 주자가 지금 2등 주자보다 한 30m 앞에서 달려가고 있어요. 2등 주자가 30m 뒤에서 쫓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2등 주자는 자기의 페이스를 잘 지키면서 자기의 체력을 안배를 하면서 따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1등 주자는 지금 막 1등을 하려고만 막 그냥 뛰어가는 거죠. 1등을 하려고. 30m 앞서 가지만 계속 뛰다가 보면요. 2등 주자가 조금씩 따라 붙어가지고 나중에는 2m, 3m 따라붙어요. 나중에 더 가다가 보면요. 2등 주자가 1등 주자를 추월할 수 있어요. 이렇게 추월하면 기분 좋죠. 기분 좋아요. 반대로 추월 당하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엄청 힘이 쫙 빠지죠. 그냥 쭉 빠져서 그만 달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런 생각 되게 많이 나요. 그래서 지금 당장 1등으로만 간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체력을 잘 키우는 것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 체력을 키운다. 학습의 체력이라는 게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은 생각에 관한 것이에요. 생각을 깊이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에 관한 문제인데요. 자, 생각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생각의 얘기를 오늘은 한 3가지만 한번 해보겠어요. 첫째는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남들이 하지 않는 새롭고 독특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새롭고 독특한 생각, 이런 것이 요즘에는 굉장히 필요합니다. 학교에서도 그래요. 여러분들 학교에서도 수학 문제를 풀거나 무슨 언어 문제를 풀거나 어떤 문제를 풀거나 뭐 보고서 같은 걸 작성한다거나 뭐 문장을 만든다거나 글쓰기를 한다거나 새롭고 독특한 것이 굉장히 필요해요. 이런 새롭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이런 데 있어서 격차를 벌려야 돼요. 얘는 새로운 거 생각 못 하는데 나는 새로운 거를 생각할 수 있다. 이거를 키워줘야 되고요. 두 번째는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논리적으로. 우리가 이제 글을 쓸 때 보면은 그냥 막 써요. 내 생각만 써요. 그거는 그냥 신변 잡기의 일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런 거를 뭐 에세이라고 그러고요. 그냥 뭐 수필이라고 그러고 미셀런이라고 그러죠. 미셀러리라고도 하고요. 뭐 에세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을 그냥 씁니다. 그러나 그런 글들은 그냥 재미로 읽기는 좋지만 그러나 그런 것이 이제 학교에서 많이 쓰는 건 아니에요. 학교에서 많이 쓰거나 학문적으로 많이 쓰는 글은 전부 다 대부분 논리적인 글이에요. 논리적인 글. 보통 우리가 문학 작품 중에 논설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논설문. 논설문이라고 하는 글은 뭐냐면 내 생각을 정리해서 쓰면서 거기에 내 생각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논거를 넣어야 되는 거예요. 논거. 논거가 뭔지 아시죠? 근거를 갖다가 넣어야 돼요. 내 생각만 막 얘기하면 사람들이 믿어주질 않아요. 그래서 내 생각을 얘기하면서 거기에 논거를 갖다가 넣어야 돼요. 논거. 논리적인 근거를 갖다가 넣어야 돼요. 이게 논리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내가 논리적인 생각을 할 때 비로소 내 글이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논거가 있기 때문에 설득력이 있어요. 논거가 없으면 약한 거죠. 이렇게 논리적인 생각을 키워주셔야 돼요. 어떤 구독자분이 내가 이런 얘기를 쭉 했더니 그러면
교수님 이런 거를 도대체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이런 거를 도대체 어떻게 아이들에게 길러줘야 됩니까? 하는 그런 질문을 올리셨더라고요, 댓글에. 자, 이제 앞으로 제가 이런 얘기를 쭉 하지만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사이사이에 어떻게 길러줘야 되느냐를 또 다루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세 번째, 생각 학습 격차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지속적인 생각이에요. 지속적인 생각. 생각을 한 번 하고 끝내서는 안 돼요. 계속해서 생각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생각은 반복하고 반복하고 이렇게 깊이 있게 지속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가 어떤 시험 문제를 푸는데 수학 문제를 틀렸어요. 아니면 언어 문제를 틀렸어요. 왜 틀렸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틀렸는지를 파고 들어가서 생각하는 그런 자세가 굉장히 필요해요. 그런 것을 하는 사람과 그런 것을 하지 않는 사람은 굉장히 다릅니다. 내가 틀린 문제를 한번 반성해보고 피드백해보고 뭐가 틀렸는지 이렇게 깊이 있게 생각하는 걸 우리는 반성적 사고라고 그러고요. 숙고라고 그래요. 숙고. 좀 어려운 말이죠. 숙고. 깊이 있게 생각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아이들이 자꾸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셔야 돼요. 생각하는 힘. 이 생각을 만들어주는 것이 엄마들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상담을 많이 하는데 상담할 때 생각하기 싫어하는 아이가 있다고 그래요. 부모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애는 생각하는 걸 싫어해요. 그래요. 그거는 어떻게 하든지 고쳐주셔야 돼요. 생각을 잘 안 하면 나중에 가서 나쁜 결과들이 막 와요. 내 기대하지 않은 결과들이 막 와요. 내가 생각을 깊이 하고 여러 개의 변수를 고려해서 내가 어떤 걸 할 때 결론을 딱 내고 그거 진행하면 문제가 없지만 그런 걸 생각 안 하고 그냥 막 하면 사실은 굉장히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점점 올라가면 더 그래요. 초등학교 과정은 뭐 그런 데는 괜찮지만 중학교 올라가 보세요. 생각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드러날 겁니다. 생각을 잘 디자인해야 돼. 생각 학습을 디자인해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 참 굉장히 사소한 것 같지만 중요한 그런 격차, 학습 격차. 신체 학습 격차예요. 신체. 내 신체에 대해서 잘 관리하고 내 신체를 남들보다 더 앞서 나가는 그런 신체로 만들어야 돼요. 대표적으로 건강관리죠. 자주 아픈 사람 안 좋아요. 자주 아픈 사람 벌써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떤 애들 보면 꼭 그러잖아요.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학생인데 시험 볼 때만 되면 몸이 아파요. 병이 나요. 안 되죠. 누가 인정해주고 누가 알아주나요? 안 알아줘요. 아픈 거. 나중에 회사에 갔는데 막 정말 힘든 일을 막 같이 막 팀플레이로 해야 되는데 아파요 맨날. 그래 빠져요. 그러면 그 사람은 거기 자꾸 뒤처지게 되는 거죠. 이 건강관리를 잘 해야 돼요. 제가 그래서 상담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아이들한테 너무 약을 많이 먹이지 마세요. 약 처방을 많이 하더라도 우리가 당장 어떤지 모르지만 약은 가급적이면 줄이는 게 좋다. 그 다음에 둘째는 운동관리입니다. 운동도 정말 규칙적인 운동을 합니다. 참 그게 중요해요. 저도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 잠실에 사는데요. 석촌호수를 한 바퀴 탁 돌았어요. 석촌호수 한 바퀴 제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리고 벤치에 앉아있기도 하고 그리고 보통 뭐 한 제가 4, 50분 정도 걸려서 돌아요. 그리고 와서 아침 식사를 한잔하게 하고 그럼 아주 굉장히 상쾌합니다. 그리고 제가 나와서 지금 영상을 찍는 겁니다. 굉장히 아주 기분이 좋죠. 이 운동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규칙적인 운동 관리.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영양 관리입니다. 영양 관리. 이 건강이라는 건 전반적인 거 안에 다 들어가는 얘기지만 그러나 따로 제가 띄어서 영양 관리. 영양도 자기가 잘 먹을 줄 알아야 돼. 엄마가 자꾸 뭐 그냥 먹여주고 뭐 알아서 해주니까 아무 생각 없이 먹지만 그러나 그것도 설명돼 줄 필요가 있고요. 어머니들도 아이의 영양을 골고루 어떤 한 음식만 먹는다든지 그러지 말고 고르게 먹을 수 있도록 자꾸 배려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좋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신체적인 학습의 격차를 벌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세 가지 얘기를 했는데 세 가지 얘기 한번 정리를 해보겠어요. 첫째, 내용, 학습 내용, 내용의 격차, 내용 학습의 격차. 이걸 어떻게 디자인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생각 학습의 격차.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남들보다 새로운 생각, 논리적인 생각,
또 지속적인 생각, 이런 생각의 학습의 격차를 벌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신체 학습이 굉장히 중요하다. 내 신체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내 신체가 다른 아이보다 더 건강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잘 나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맨날 아파요. 그러면 안 됩니다. 아프면 안 돼요. 아프지 않고 건강 관리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어머니들, 부모님들이 잘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영재들을 위한 학습 격차 디자인하기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학습 격차. 그래서 우리가 학습 격차를 잘 유지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초격차, 학습의 초격차를 유지한다 그러면 나중에 정말 나중에 대학을 가는 문제나 그 다음에 사회에 나가서 경쟁 있는 그런 사람으로, 경쟁력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정말 강력한 그런 영재들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아주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여기까지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은 정말 아주 이런 학습 격차를 잘 벌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